네, 안녕하세요. 프레드 쌤 채널의 프레드입니다. 자, 그동안 그 한국 수시 전형, 우리의 외국고 그리고 한국에 있는 국제고 학생들의 한국 그 수시 전형이 9월 초부터 지금까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제가 너무 바빠서 그동안 영상을 올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또 새롭게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할 건데 첫 번째 영상으로는 그 카이스트에 대해서, 카이스트 전형에 대해서, 카이스트의 외국고 전형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이스트는 뭐 아시다시피 대한민국 과학교육, 이공계 교육의 뭐 최고봉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뭐 그 카이스트를 거쳐간 뭐 유명 인물도 많고, 뭐 최근에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국민의힘 당대표인 이준석 그 대표도 카이스트를 다니다가 이제 하버드로 간 그런 경우가 있죠. 그래서 뭐 최고 학부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 경쟁률도 치열합니다. 뭐 하지만 카이스트 경우에 우리 해외에서 오는 우수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서 9월 입학 그 다음 해 그러니까 3월 전형이 아니라 9월에 들어가는 입학, 9월 입학 전형을 12월부터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혹시 그 지난 9월에 진행되는 특기자 카이스트 전형에 지원하지 않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그 특기자 전형이 아닌 외국고 전형으로 카이스트에 도전해 볼 수 있습니다. 예,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뭐 그 카이스트 같은 경우에는 1971년도에 연구 중심 대학원 과정 이상의 어떤 그 학교로 과학기술원으로 이렇게 시작이 됐지만 지금은 학부생들도 모집을 한 지가 뭐 꽤 됐죠. 84년부터 학부생들 모집해서 학부생들 중에서 학부에서 과학기술 관련된 최고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 그리고 뭐 학비도 전액 면제죠. 전액 면 장학금으로 지원되는 아주 훌륭한 교육기관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경쟁이 매우 치열하고 해외고 학생들 중에서도 최고의 스펙을 가진 학생들이 모이게 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뭐 스펙으로는 그냥 거의 최고 수준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고 그 이외 엑스트라로 좀 더 준비할 것들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 외국고 전형 그러니까 외국에서 학교를 다니신 우리 해외고 출신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지난 9월에 진행된 카이스트 전형 중에서 그 일반 전형에 지원이 불가하고요. 그래서 그때 그 9월 전형 그러니까 내년도 3월 입학 2022학년도 3월 입학 전형의 경우에는 그 과학 특기자 전형으로만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예, 그 지난 지원의 경쟁률을 보면요, 여기 보다시피 그 특기자 전형 같은 경우에는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뭐 다른 전형보다는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었습니다만 뭐 어쨌든 뭐 최고 수준의 학생들이 모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경쟁률은 큰 의미가 없고 본인 스스로의 경쟁력이 입학 사정 내에서 경쟁력이 있느냐 여부가 뭐 더욱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경쟁률은 뭐 화면에 보시다시피 뭐 정시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한 경쟁률이죠. 예, 여튼 외국고 전형도 일반 한국 전형들보다는 경쟁률이 조금 치열합니다. 뭐 그 이유는 어떻게 보면 해외에서 오는 학생들은 그 해외 그 명문대 예를 들어서 뭐 아이비리그 대학이나 이런 곳을 다니면서 지원하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지원자가 많다 보니까 뭐 경쟁률이 조금 높다라고 보시면 되고 뭐 사실 제 경험에 의하면 카이스트에 지원하는 학생들은 사실은 카이스트 하나만 지원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뭐 아이비리그 대학 다니면서 카이스트를 일단 지원이 돼서 합격하면 한국으로 오겠다 뭐 이런 학생들도 있었고 뭐 그 유명한 뭐 최고봉 그 미국의 최고봉 대학이라고 부르는 힙스라 그러죠.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스탠퍼드
이 네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 중에서도 카이스트를 지원한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예, 그 정도로 학생들의 선호도가 높다라고 보실 수 있겠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해외의 그 최고 명문대 학생들이 한국으로 오는 경우가 그리 흔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 경쟁 상대인 한국 학생들, 한국 고등학교의 최우수 학생들을 사실 피하는 외국고 전형이 우리 해외 학생들에게는 훨씬 더 유리한 전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외국고 전형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좀 혼동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학생들 같은 경우에 어떻게 보면 이게 학생부 종합 전형입니까? 아니면 특기자 전형입니까? 그럼 뭐 외국고 전형은 도대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전형입니까? 하고 질문하는 경우가 많죠. 예, 우리 학부형님 중에서도 뭐 그 공인 외국어 성적을 낼 수 있습니까? 외부 수상도 가능합니까? 네, 그다음에 자소서는 뭐 어떤 형태로 써야 합니까? 뭐라는 등등의 질문들이 많죠. 그래서 뭐 한마디로 결론을 내려드리자면 외국고 전형은 어떻게 보면 학생부 종합 전형과 그 카이스트 학생부 종합 전형과 일반 전형이죠. 카이스트 일반 전형과 그 카이스트 특기자 전형의 중간쯤에 위치하는 전형이다라고 보는 게 아무래도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정리드리자면 그 전형은 12월에 이제 시작이 되고요. 그 다음에 12월 그 다음에 2월쯤에 면접 대상자가 통보되고 면접은 실질적으로 뭐 선별적이기 때문에 면접을 보는 학생이 많지 않을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 경험으로도 학교 학생들 면접을 본 경우가 별로 없는데요. 어쨌든 그렇게 보시면 되고 3월에 이제 최종 합격자가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그 우리 해외고를 다니다가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한 학기 이상 다닌 경우에는 해외고 전형에 해당되지 않고 일반 전형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특기자 전형 같은 경우에는 해외고 출신자들도 지원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외국고 전형은 그 두 전형과 달리 이제 어떻게 보면 공인 외국어 성적은 제출 불가하지만 SAT나 ACT, AP, IB, A-레벨 성적 같은 것들 모든 성적들을 낼 수 있고 사실은 그 성적과 GPA에서 일단 최고 수준을 가지고 있어야 기본적으로 합격권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쉽게 얘기해서 SAT 1500점대 중반 이상 그리고 GPA는 당연히 이제 그 최고의 수준을 유지하셔야 되고요. 그 이외에 이제 학생 그 종합전형처럼 자소서에 쓴 내용들 안에서 본인의 우수성을 증빙할 수 있는 내용들이 들어가고 그 내용 중에서 3가지 이상의 검증 서류들을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 자소서에다가 본인의 우수성을 증빙할 수 있는 내용들을 기술을 하고 거기에 대한 증빙 서류들을 3가지 정도라고 말씀드렸지만 스토리는 3가지가 이상이 된다 하더라도 검증 서류는 3개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의 서류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서류 내에 이제 몇 가지 우수성이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다면 그 자소서에 기술을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3개의 서류만 낼 수 있고 그 3개의 서류는 쉽게 얘기해서 외부 수상도 가능하고요. 예, 그 부분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그 학생부 종합전형에 일반적으로 안 되는 외부 수상이 해외고 전형, 외국고 전형에 카이스트 외국고 전형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그 이외에 봉사활동이라든지 아카데믹 리서치 활동이라든지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본인의 우수성을 과학인재적인 우수성을 입증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그 부분을 자소서에 포함시키고 검증 서류로 내므로써 합격권에 진입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SAT하고 GPA 성적 그리고 AP 성적 이런 것들로
일단 기본을 최고 수준의 기본을 갖춘 후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경쟁률은 뭐 아까 보여드렸듯이 한 뭐 6대 1에서 한 8대 1 정도였던 것이고요. 외국어 전형은 그래서 40명 정도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뭐 아시다시피 뭐 카이스트는 입학하시면 1학년 때는 모든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고요. 그 다음에 그 일정 수준의 이상의 학점, 그러니까 학점 그 학교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의하면 학점 2.7 이상만 유지를 하면 장학금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뭐 한국의 사립대학보다는 카이스트나 뭐 서울대 같은 경우에 대학에서 학점 따기 또 무지 어렵죠, 사실. 그래서 뭐 2.7이라는 게 굉장히 낮아 보이지만 어떻게 보면 이거 유지도 쉽지 않다. 뭐 하지만 그 하도 우수한 학생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사실 2.7 이상으로 4년 내내 장학금을 받는 학생이 전체의 90%는 넘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카이스트는 4년 내내 장학금을 받고 다니는 학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우리 과학 인재를 양성하는 기관으로서 그런 우리 학생들이 중에서 과학적인 이공학적인 공학적인 부분에 본인의 인생 목표를 삼고 있는 학생들, 진로를 삼고 있는 학생들에게는 최고의 이상적인 학교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카이스트 외국고 전형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봐 드렸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경쟁은 매우 치열하고 경쟁률 자체보다는 매우 우수한 학생들이 모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스펙이 뭐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는 학생들만 해당된다라는 부분은 인지하셔야겠고요. 하지만 스펙이 살짝 모자르는데 나는 충분히 나의 우수성을 입증할 수 있다라는 어떤 부분, 그런 서류적으로도 입증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을 자소서로 잘 풀어낼 수 있는 분들은 스펙적인 성적적인 부분에서 뭐 약간 부족함이 있더라도 뭐 한번 지원해 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네, 오늘은 카이스트 외국고 전형 일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살펴봐 드렸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지 못한 내용 중에서 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확인 후에 모두 개별 답변이든 게시형 답변이든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 만나 뵐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